네, 김영입니다. 이번에 좀 토론회를 하나 좀 장을 만들었습니다. 토론의 그 주제는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 그런 제도를 폐지해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다들 뭐 요즘에 아시다시피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만 65세 이상 되면 이제 지하철 무임승차 자로 이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노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존중해야 돼야 하고 또 누구나 또 나이가 들으면 대접을 또 받아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가고 초고령 사회를 바로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초고령 사회라는 게 65세 이상 노인이 사회의 20% 이상 차지하면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이제 그 근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무임 승차 하는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도 지자체 나름대로 재정에 압박이 오고 그래서 그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신년 인터뷰에서 이제 좀 수익자 연령을 좀 올려서 속된 말로 하면 그냥 그 무임승차 인원을 확 줄이자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기에 또 불을 붙이고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요금을 좀 인상을 대폭해서 그렇게 가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면에서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 일종의 이슈 토론인데 이 관련 이해 당사자 분들을 오늘 두 분 모시고 뭐 한 분이야 뭐 저하고 같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이해 관계자들 분들이죠. 이해 당사자분들이죠. 그래서 생각들이 어떤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그 연령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생각들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동숙 우리 수원미래발전연구회 사무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숙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홍정희 선생님이신데 중랑구 노인복지연구를 하고 계시는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서울서 오셔가지고 여기 수원이지만 서울서 오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편하게 이슈 토론 요지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도입 배경하고 실질적인 그 효과, 기대 효과. 노인분들이 지금 계속 이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 사회적이라든가 경제적, 뭐 심리적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기대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있을 건지 그 다음에 노년층의 그 무임승차로 인해서 지하철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또 그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게 맞는지 그 타당성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보고 적자 그렇죠. 뭐 같은 뭐 맥락인데 적자 원인 해소하고 그 다음에 규모 축소 합리적 그런 방안 그 다음에 노년층의 대중교통 이용 우대하는 경우 외국의 사례들 무임승차 연령 조정하는 방안 그 다음에 노년층의 무임승차가 이제 계속 됐을 때 이게 사실
노인 복지 차원에서 보면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그다음에 뭐 비행기, 배, 그런 것들도 사실 다 이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아직 뭐 그 정도 차원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우리 이해 당사자이시기도 하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토론을 제가 이제 사회를 보니까 그냥 약간 편안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차원에서 말을 이렇게 던져본다면, 이제 거의 이제 한 내년쯤 되면 한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 도입한 지가. 이제 그냥 좀 편하게 속된 말로 그냥 이렇게 공짜로 타게 해준 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고 하겠어요. 이 전두환 정권 때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공짜로 해주게 된 이게 뭐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그냥 표 받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인기 영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반반? 예. 표도 받고, 네, 표도 받고, 인정도 받고. 네. 우리 홍 회장님은 어떤 뭐 생각? 그런 면도 있고, 예. 이제 복지국가가 되려면 보편적인 복지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철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그 노인할 때 노자가 네, 네. 그 부모를 네. 늙은 분을 이렇게 업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노인할 때 노자가 효자에다가 효가 노인을 업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모시는 거잖아요. 예, 예. 노인이 된다는 게 쉬워요? 우리 홍 선생님 지금 연배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 이렇게 막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 지금 다 살아 계세요? 그냥 몇 명 빼고 다 살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장터시 남자들이 좀 많이 죽죠? 예, 그러니까 아니 제 친구는 벌써 뭐 초등학교 8명 중에 4명이 죽었어요. 아니 저희는 그냥 몇 명.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꺼내냐면 그 하루하루 잘 살아가야 노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조라는 임금은 노인이 되면 그 노인 그 자체가 벼슬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벼슬을 줬어 실제로. 에? 막 어마어마한 벼슬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회적으로 예우받고 인정받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뭐 선물도 드리고 벼슬도 드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노인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다니까. 하루하루 생각,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를 관리를 잘했을 때 뭐가 된다?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시는 거야 당연히. 그게 그냥 사회복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모셔야 된다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살아가신다는 게. 그런 쪽에서 보면 무임이라는 건 당연한 것이.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재원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지, 논란하는 거지. 실제로 노인의 그 자체가 계급인 거예요. 벼슬인 거예요, 벼슬. 굉장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무임승차는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노인은 뭐 전철뿐만 아니라 뭐, 아까도 잠깐 드렸지만, 뭐, 버스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뭐, 기차, 그 다음에 선박, 이런 것까지 다 혜택을 드려야 된다. 라는 주의자인데, 지금 당장 이제 재원이 그 정도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도입한 거는, 아까도 잠깐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도 의식했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고, 예, 예.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잘한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잘 도입했는데, 아이들이 그만큼 계속 많이 낳아주면, 그러면 사실 걱정은 없죠. 근데 아이들이 많이 안 낳고, 우리 공무원연금, 우리 홍 회장님 공무원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옛날에 3명이 한 사람의 선배를 연금을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예. 요즘에는 2사람이 벌어서 2사람을 먹여서 낸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한 사람이 3사람을 먹여서 내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역피라미드 같은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걱정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노인들의 층은 점점 커지고 아이들은 그만큼 많이 낳아줘야 되는데 피라미드가 돼야 되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다.
아무튼 지금 노인 그 무임승차제도 도입한 것은 잘한 건데 이게 이제 실질적인 효과가 지금 이제 나야 되는데 나지 못하고 이제 지금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제가 뭐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 어떠세요? 주변에 그 무임승차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임승차가 지금처럼 가는 게 맞냐?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유롭게 한번 얘기 해보시죠. 우리 사무국장님 뭐 어떠세요? 네. 지금 본인이 네. 지금 해당이 되시니까 또 기분은 좋으실 텐데. 네. 저도 지하철을 사실 지하철 공짜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타봤더니 맨 처음에 그 카드가 나왔을 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네. 이걸 사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나라에다 낸 세금을 이제 막 계산을 해봤더니 많이 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저는 노령연금도 못 받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는 이 지하철 무임승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래 내가 나라에다가 낸 세금에 조그만 보상 그런 거로다가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세금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이거 적자가 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걸리긴 하지만 일단 공짜로 지하철을 타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홍 회장님 어떠세요? 아, 저도 그래요. 네. 근데 그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저도 이거 좀 상향해야 된다고 노인 연령층을 네. 좀 올려야 된다고 노인네라고는 좀 섭섭한 생각도 아, 들더라고요. 노인 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런 것도 이혼받기 있죠. 싫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써보니까 네. 좋긴 해요. 그러면 그냥 그런데 네. 그래도 네. 저기 이 노령 연령 기준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아. 왜냐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뭐 우이 경전철 같은 거 타보면 거의 다 노인네예요. 그 도봉산 가는 쪽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간에 얘기 들어보면 뭐 춘천이나 온양 같은 데도 거의 그 공짜 지하철 표 가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적자래니까 강원도 춘천 가는 것도 공짜예요? 그렇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알아야 될 게 서울 지하철은 이제 이름을 바꿔갖고 서울교통공사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네.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이고 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예. 강원도 춘천 가는 건 다 코레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1호선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그 서울 안에서는 일정한 그 지역 안에서는 서울 지하철 그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관리하지만 일정한 그 노량진인가 뭐 그 어디 부분 있어요. 거기서 네. 거기서 벗어나면 다 KTX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타면 공짜가 아닌 거예요. 아 코레일이면은 아니요, 경춘선은 그냥 일반 대중교통처럼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일반인은 그런 쓰는 사람은 그런데 네. 돈을 누군가 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KTX 라인에서 대신- 타면 본인 수혜자들은 안 내지만. 공짜지만 아. 그 KTX에서 서울 교통공사에다 돈을 낸단 말이에요. 네, 그게 예, 가면 경계에 따라서 경기에 따라서 예, 예. 50%를 내야 돼요. 예, 예. 서울 지하철 안에서 서울 그러니까 교통공사 그 구간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서 타면 네. 서울 자기네 거니까 그냥 100% 자기네 걸로 그냥 혜택을 드리는데 예. 그 벗어나면 아닌 거야. 그 오히려 주는 거예요. 주체가 체계가 달라. 다른 경우에 네, 그러니까 낸다. 이제 그건 지금 몰랐네요. 우리가 왜 그 명절 때 지금 고속도로 공짜로 이렇게 네, 네, 우리가 네. 하잖아요. 네. 공짜가 아니에요. 어.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그 찍어요. 찍어가지고 어디다 청구하냐면 국토교통부에다 청구하는 거예요. 나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도로공사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러네요. 이제 취약해지는 거죠. 노인은 점점 이게 많아지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이 늘어나면 사실은 큰 걱정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역피라미드 구조로 지금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 일단 두 분은 말씀은 그 공짜니까 좋다. 공짜니까 좋은데 이렇게 이제 우리 홍 회장님 같은 경우는 좋긴 하지만 이 상황을 보니 너무 그런 그 수혜자가 많다 보니까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럼 재정 부담이 커져서 그러면 노인들의 그 연령을 70세로 뭐 올리는 게 70세도 옳지 몇 않겠냐. 세도, 예, 예. 근데 기존에 또 그 받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문제를 많이 제기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사회에 기여한 게 얼만큼인데 내가 얼마나 크게 해서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놈 새끼들이 우리를 대접을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이런 이제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그거보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 혜택도 보고 요 혜택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반발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뒤죽박죽 막 이렇게 이제 약간 난상 비슷하게 해서 뭐 결론도 막 중간에 나올 수가 있고 뭐 서론적인 것도 막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기계적으로 70세 하는 것보다는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지금도 우리가 노령연금이 있잖아요. 노령연금이 속된 말로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노령연금 안 해주잖아. 안 하잖아요. 네? 좀 이게 네네.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제한된 네. 범주에 들은 분들만 혜택을 드리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좀 속된 말로 좀 괜찮게 사시는 분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70세가 아니라 막 100세라도 막 재산이 막 1000억씩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내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좀 살기가 좀 공공한 분들은 지금처럼 나이에 관계없이 그냥 계속 무료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떠세요? 기준이 애매하죠. 애매해요? 기준이 애매하죠. 지금 노령연금도 그거 하잖아요. 속된 말로 좀 부자들은 혜택 안 주잖아요. 부자 아닌 사람들도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면 못 받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재산이 많아도 네.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네.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예? 예, 부자인데? 부자인데. 1000억 있는 사람은 버스 탈 필요 없어요. 대중교통 이용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는 보편적인 복지로 가야 하는 된다? 게 저는 이제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면 저부터도 물론 버스 낼 여력은 되지만 내겠냐 안 내겠냐 그러면 안 내고 싶을 것 같아요. 보편적. 저는 보편적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걸 좋아해요. 그래. 그게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복지국가들이 보편적인 복지들이 많이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편적인 게 아니고 선택적인 게 훨씬 많아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왜냐하면 선택적인 게 훨씬 많게 하겠죠. 왜냐하면 평등을 이제 기초로 가기 때문에 보편적이 아니라 평등을 강조하는 나라일수록 이제 선진국이 그렇게 가는데 가령 자동차 타고 가다가 교통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지금 4만 원인지 5만 원인지 이게 정액제로 내거든요. 돈이 그 사람이 많든 적든 아무 관계없이 똑같이 그냥 정액제로 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뭐 10,000원 정도 내고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은 막 1,000,000원씩 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함부로 돈이 많은 사람이고 지위가 높을수록 법을 잘 지킬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는 게 그게 평등국가의 기본이거든요. 그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세금 조금만 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비슷해지잖아, 그거 가지고. 근데 그것처럼 이 교통복지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아니, 지금 이제 우리 홍 회장님도 그 주변에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존중합니다, 저도. 지하철, 그럼 사회 경제적, 뭐 심리적 이쪽으로, 는 이제, 교통복지, 사회적 복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죠? 그거는 뭐, 이론이 없죠. 네. 예. 노인층, 무임 승차로 해가지고 지하철 적자 규모가 지금 굉장히 큰데,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왜냐면, 저도요. 예. 도로 놓는 거, 항만, 그 다음에 이 전철,
뭐 통신 이런 통신 이런 거. 거는 네. 국가 기관 예. 산업이자 기본적으로 공공재거든요. 네네네. 그런 데서 당연히 그 이익을 보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걸 이익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사실 잘못된 건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국가가 운영하던 것을 살살 이렇게 조금씩 나눠갖고 이제 공사를 만들어주고, 니들이 경영 잘해갖고 니들이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적자 규모가 점점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자기들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예, 또 그 구성원들은 그 경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이 막 달라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재정을 어떤 악화해서 좀 선순환 쪽으로 바꾸려면 연령을 높이든지, 수혜 연령을, 네. 아니면 뭐 요금을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보전 받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도 만만치가 않고 사회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지금 지경에 있는데, 이게 높여가지고 사실 효과가 있을까? 높이면 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 홍 회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지금 딱 고세대잖아요. 네, 예. 65세에서 70세 그 사이에 있잖아요. 예. 그 70세를 올리면 타고 다니겠나 이거야. 돈 내고. 그럼요. 아니 지금 여력이 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 아니 그 주변에 보시면 그만큼 지금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냐. 그쪽에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많잖아요. 예, 저희는 그럼 안다니까요. 네. 이게 이제 기대 효과가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금전으로 따질 게 아니라 네. 그 생활이 질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인 위축감도 있을 것이고. 수원에서 서울 가는데 전철이 보통 얼마나 가요? 요즘은 다 카드로 찍어갖고 실제로 얼마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1,850원쯤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한번 가는데? 예, 정확하진 않은데 1,850원. 한 2,000원 잡고. 네, 2,000원. 버스도 2,000원이 좀 넘죠. 버스는 한 번 사용하는데 서울은 1,250원, 수원은 1,450원이요. 수원이 더 비싸요. 여기서 서울 가는데 저 광역버스요? 아니요, 광역버스는 아니고 2,800원. 2,800원 그러니까. 광역버스는. 그러니까 광역버스는 갔다 올라면 무슨 한 6,000원 돈 들잖아요. 네, 예. 그럼 전철은 갔다 오는데 한 4,000원? 4,000원? 네. 근데 거기만 가는 건 아니죠. 또 여기 환승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한 10,000원? 교통비? 교통비 한 10,000원쯤 든다 그러면. 네. 그럼 그게 이제 부담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많죠. 있죠. 그러면 이제 기대 효과는 별로 없네. 그만큼 떨어지면 이게 전철이라는 게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써가지고 구동시켜 가지고 타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타든 안 타든 무조건 가야 돼. 때 되면. 그렇죠. 때 되면 가요. 가야 돼. 그러면 비용은 들어가. 네. 그 사람들 수요가 그만큼 떨어지면 효과는 없는 거지 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얘기를 했어. 택시 요금 확 올리면 처음에 안 탄다. 네? 그래서 뚝 떨어진다 그래요. 그 택시 요금 확 올리면 며칠 전에도 그랬대요. 네. 1,000원 올렸는데 승객이 확 줄었대요. 줄었죠. 네. 근데 조금 지나면 네. 다시 또 타요. 그대로 간다 그래요. 예.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값 확 올려놨더니 뚝 떨어졌다 그래요. 얼마가 담배 이제 끊는다고. 시간 좀 지나 보면 다시 다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약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은 이게 효과가 좀 미미할 수 있겠네. 발이 묶이는 거니까. 예. 그리고 교통을 통해 가지고 발이 묶이게 한다는 건 정말 복지 차원에서 보면 맞아요, 이건 맞아요. 참 그건 수준 아니고. 낮은 거죠. 예. 효과는 뭐 별로 그닥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정서로 보면 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 다시 되돌아오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노인분들은 다르죠. 좀 이게 평상시 우리가 젊은 친구들의 움직임과 노인분들의 그 움직임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근데 확실히 이제 줄어들 수 있겠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뭐 보건학적이라든가 뭐 심리적으로 위축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적자는 당연히 나오는데 그 적자의 폭을
조금 좁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 요금을 조금 더, 그러니까 감당할 수 만큼 조금 더 올려서. 올리고 예. 국가에서 일부 이제 좀 재정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공공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지하철 요금을 올리면은 우리가 왜 노인의 무인 승차를 갖다가 우리가 부담해야 네, 되냐? 우리가 부담해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젊은이도 늙으면 노인네 되니까 그런 거는 서로 이해하고 같이 분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기성세대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세대 얘기 나오는데, 기성세대와 우리 미래세대 우리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일단 부담을 너무 싫어해, 아이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공무원들 3명이 벌어가지고 한 사람을 선배를 연금을 줘갖고 먹여 살렸는데, 지금은 2사람이 벌어서 2사람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한 사람이 3사람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반발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이제 옛날처럼 인기가 많이 없고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죠. 연금, 자기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다, 앞으로는. 그럼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가 그냥 연금 타는 그런 건데, 그러면 메리트가 없어서 공무원들의 지망하는 비율이 확 떨어졌다고 해요. 네. 그런 것도 참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적자 원인 해소, 합리적 방안, 이건 지금 말씀드린 것 같고. 외국 사례, 노년층 대중교통 이용, 지금 조금 전에도 잠깐 맥락이 크게 다르진 않는데, 선진국일수록 공공재는 굉장히 저렴해요. 그거는 이제 교통복지,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는 대체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가 그리스 같은 나라인데, 그리스는 망했어요. 근데 왜 망했냐면, 버스 기사들도 다 공무원이에요. 거기는.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퓰리즘에서 표를 의식해가지고, 표를 의식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뭐 해주겠다. 교통요금 더 깎아주겠다. 전철요금 더 깎아주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공짜, 다 공짜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나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살림을 잘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강한 나라잖아요.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가 돈 벌어가지고 그리스 막 도와줘야 돼요. 거기는 같은 유로 국가니까. 유로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더라고, 거기는. 그리스는 망한 건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같이 좀 이렇게 우린 IMF 때 금 모으기 해가지고 빚도 갖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뢰가 다 떨어져가지고, 금 모았다 그러면 아마 다 갖고 튈 거라는 거예요, 외국을. 그렇게 불신을 하더라고. 근데 그런 나라 말고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에 아주 강한 나라가 됐지만,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들은 대체로 대중교통은 거의 저렴하게 돼 있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그래서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됐죠. 거기는 거꾸로 다 자동차 갖고 움직이는 나라라 이제 그거 좀 다르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거의 이제 저쪽 유럽 쪽에 그런 쪽에서 보면 당연한 거다. 이거면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 재원이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하고 있죠. 무임승차 대상 연령 조정은 아까 이제 우리 홍 회장님이 올리는 게 합리적이다. 왜냐면 요즘 평균 수명이 여성이 86세, 남성이 82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84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65세가 노인이라고 하기는 너무 좀 미안하잖아. 너무 젊잖아. 그러니까 15세, 20세를 줄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홍 회장님이나 우리 예? 김동수 산목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중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자면. 아니 그렇죠. 옛날에 60 가서 말이 잘못했네. 옛날에 40대 중반이 네. 지금 60대 중반하고 네, 비슷한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연령을 가는데 지금 노인으로 규정이 돼 버렸으니까 아직도 익숙치 않아요. 익숙지 않죠. 예. 저도 지금 환갑이 이제 지났는데, 아니 지금 애기 같은데 무슨 내가 노인이야 막 이게. 이거는 뭐 합의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높이는데 다만 우리가 스크린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안전망을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정말 그 나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60대 중반에서 70 되기 전까지가 지금 삶이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왜 그 동사무소에서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별도로 좀 체크해가지고 지금처럼 그냥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큰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줄어들잖아요. 그 대폭 스크린 되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가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무임승차가 이제 아까도 잠깐 뭐 비슷한 얘기지만 세대 또 지역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같은 국민인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철을 활용할 수 있는 교통 복지가 잘 돼 있고 강원도 산골이나 저 호남이나 영남 이런 데는 지하철 자체가 없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냐? 그러면 대체 수단으로 버스를 공짜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젊은 사람이 무슨 죄냐? 왜 우리가 벌어가지고 우리 어르신 세대를 다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나? 이런 갈등이 올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니들도 노인 된다 이런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예, 그게 아니고요. 몇십 년 전에 그 교통 요금을 갖다가 우리 분기당 3만 원, 4만 원씩 통장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물론 그때도 재산 이거는 봤죠? 네, 재산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게 시도될 때는 한 1억 얼마가 있으면은 혜택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 차라리 현금으로 좀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요? 예, 지방에 그럼 계신 현금 받고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건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안 움직이는 거고, 그 뭐죠? 촌에 외출할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고기 사 먹을 수도 있고 외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복지는 또 별도로 해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거 외에 그 지금 무임승차 건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게 서울은 많이 받고 그럼 지방은 지하철도 이용할 일이 거의 없고 버스는 애초 무임승차가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조금 그러니까 버스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버스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네네 그러면 좋죠. 버스라도 해주면은 버스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섬에 도서지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도서지방은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무료 내지는 울릉도 같은 경우는 네. 울릉도 주민들은 뭐 반값에 어느 섬이든지 어디든지, 예. 섬은 그렇게 거기 현지에 사는 지자체마다 그 특성에 맞춰갖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지금 무임승차도 지자체마다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좋은 말씀 주셨네. 대전은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하철이 없는지는 몰라도. 지하철이 왜 없어? 대전에 있죠. 근데 교통카드 발급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주민등록증 갖고 꼭 무임승차할 수 있어요. 대전, 대구 다른 타 지역의 사람들도 와서 교통카드 발급 못 받았어도 이제
주민등록증 가지고 무임 승차권 발급받아가지고 사용할 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서울 없는 지역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서울에 왔을 때나 다른 시시하고 있는 지역에 왔을 때는 주민등록 가지고 일회용 무임 승차권을 아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무임승차가 정부에서 이제 별도로 해주겠죠. 이제 그 보전해주겠죠. 정부에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임승차가 안 되는 데가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전 같은 데 지하철이 없는 데는 없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교통복지를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뭐냐? 그렇죠. 어? 당신들은 같은 국민인데 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그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 그만큼 못 받으니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뭐 반대적인 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근데 이제 얘기는. 제가 이제 경기도 양주시 남면이라는 데가 친정인데 네. 대중교통이 지금 굉장히 옛날로 치면 오지예요. 뭐 1시간 만에 50분 만에 다니니까. 근데 거기는 그래도 시내 쪽이니까 괜찮고 동네에서 좀 들어간 데는 그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 같아요. 1,000원만 내면 돼요, 택시비를. 아,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네, 그냥 네. 이게 하면 누군지 이제 신분을 확인해서. 그 동네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해서 그러니까 그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거죠. 예. 지금 아까 KTX 그 구간에서 타면 보조해 주듯이. 보조 50% 해주듯이 예. 그렇게. 그래서 그 노인네들은 그 지역에서는 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1,000원 내고 결국 타고 들어가더라. 중앙의 그 나라 세금으로 그 지방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게 사실은 제일 우리가 기초적이면서 혜택이 큰 게 교통이거든요. 네. 우리가 왜 공무원을 오래 하셨지만 우리 수원시도 이렇게 지방행정 해보면 그 민원 제일 많은 게 교통이에요. 도로 이런 거. 다 거기서 비롯돼요. 거의 한 7, 80%가 그거예요. 그거 해소되면 웬만한 건 별로 없어요. 이 갈등이. 다 뭐 도로 관련된, 뭐 교통 관련된 이런 거에 그래서 그런 부서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힘들죠. 네. 그만큼 이제 예민하고, 그리고, 중시하는. 왜냐면 우리가 뭐 움직이면 다 그 관련된 거니까. 대상이 많으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니까요. 거기다 또 뭐 경전철 또 있지. 그 다음에 유럽처럼 그 버스 비슷하게 그 이렇게 가는 게 뭐라고? 모노레일. 모노레일도 있고, 모노레일은 이제 하나로 된 예. 레일이고, 그러니까 버스도 가고 막 이 레일 깔아놓고 우리로 막 버스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 가면 뭐 그런 것도 이제 막 도입한다고 이제 대전에서도 도입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도 도입하려다가 지금 못했는데 그 무슨 수단이 하여튼 뭐 레일은 있지만 버스도 가고 절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다 연계돼가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이 교통복지, 이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보면 다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지역, 세대 이런 데서 이제 비롯되는 갈등들을 이게 정치권에서 가능한 줄여가는 게 이제 정치력이다. 그리고 또 존재 이유기도 하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그냥 자유롭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유로운 그런, 뭐, 본인 생각도 좋고, 아니면 주변에, 뭐, 어때? 뭐. 저는 그냥 정책에 충실히 따르는. 올리면 따라가겠다? 오르면 따라가고, 그냥 거기에 협조가 아니라 그냥 긍정적으로 수긍하는 편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네, 그럼요. 근데 긍정적으로 수긍을 안 할 수 없는 게 정책이 딱 결정이 났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거기에 아니, 정책이라는 게 결정돼도 이 반발하는 사람이 많으면 다시 빠꾸해요. 근데 그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게 얼만큼 전달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니 나중에 표로 이렇게 결정되니까 그 무서운 거예요. 여론조사 다 하잖아요. 그래서 반발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걸 폭을 좀 줄여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대폭 가버리면 저는 푸시 너무 크죠. 고심 끝에 열심히 해가지고 내놓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연령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서는- 대체로 공감을 한다. 네,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거의 공감해요. 음. 뭐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보면은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구제하는 차원으로 가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70달러 다 올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올리되 거기에 이제 빈곤의 어떤 정도를 따져가지고 그 일정 부분은 좀 스크린해서 그런 분들은 지금처럼 혜택을 드리는 게 좋다. 근데 그 정도로 하면 예, 예. 좋을 것 같죠. 네. 아마도 정치권에서도 그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 하나가 맡기에는 사회가 돌아가는데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십시일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당에서도 이게 크게 세게 갈 수가 없어요.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근데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해야지.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게 누군가는 조금- 해야지 되죠. 조금 합리성을 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근데 우리가 네. 그 개혁 이러잖아요. 근데 말로는 다 개혁을 하자 이러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개혁이 나한테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또 반발하고 이러니까. 근데 개혁이라는 말이 사실은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럼요. 말은 쉽지만 네. 그 개혁보다 좀 낮은 단계가 혁신이거든요. 혁신도 잘 못해요. 혁신보다 더 처음의 단계가 이제 그게 가죽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가죽에 이렇게 동물 가죽 벗겨가지고 이제 처음 하면 털이 부시부시 있잖아요. 그게 피잖아. 피. 네. 예? 그 가죽 그 겉에. 털 있는 거 예, 예. 그걸 이제 삶아가지고 이렇게 막 마름질 막 하고 그러면 그게 혁이란 말이야. 피에서 혁으로 변한 가죽으로, 거죠. 예, 예. 그걸 이제 쓰는 거예요. 그걸 뭐 이제 커렉티도 쓰고 뭐 옷도 쓰고 하다가 그게 이제 좀 낡고 그러면 새롭게 한다 그래서 혁신 그러잖아. 예? 예, 예. 그러면 개혁이라는 건 뭐야? 아주 바꿔버리는. 이걸 완전히 털 바꾸는 거야. 완전히 그냥 그 어마어마 무서운 거지. 이것도 더 센 거는 혁명이지, 혁명.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그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죠. 하는 면이 예, 있죠. 혁신도 어려운데 그래, 맞아요. 개혁을 한다? 엄청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은 개혁이지만 실제로는 혁신 정도 하면 혁신하고 또 혁신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점진적으로 고쳐가는 게 개선하는 게 그나마 사회적 갈등을 좀 줄이면서 후유증도 줄이고 그 다음에 좀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그 참고로 공공요금 특히 이제 전철, 버스 이런 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그죠? 네. 여기 수원에서 서울 한번 왔다 가는데 물론 환승하면 좀 더 들어가긴 하지만 예, 한 1,850원. 5,000원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거 보면 우리가 지금 선진국 지위에 있는 거고. 아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현장에서요. 저희 남편은 타는 거 뭐죠?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세대인데 사실 연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직장을 연금이 88년도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년퇴직을 뭐라 그러죠?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공사. 네, 공사에서 정년퇴직을 해서 월급이 그냥 뭐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높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이 높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뭐지요? 타는 거 국민연금 달달이 타는 금액을 생각하면은 정말 남들의 너무나 작은 그런 금액이라서 거기에 대비 날마다 나가는 교통비를 생각하자면은 그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국민연금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도 정해져 지금도 있을 있을 그게 거예요. 많이 올라갔어요. 상한선이 좀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지. 그때는 네. 그렇게 높게 책정이 안 되고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적게 내고 적게 타는 건데 공무원 연금이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연금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공무원 연금이 많다고
이제 공격을 하시고 하는 건데 절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게 약간의 아니 이건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참고로 말씀 나왔으니까 조금 드리면 많이 내고 많이 타는데 예. 옛날에 사람들이 좀 많이 타고 지금 사람들은 이제 많이 타지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기본급이 작았어요. 기본급이 작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 다음에 연금으로 다 보존해 줄 테니 참아라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약간 억누른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본급을 많이 높여놓고 연금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타는 사람들, 기존에 타는 사람들은 옛날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보존하는 차원에서 커진 거고 예. 지금 타는 사람, 저같이 지금 타는 사람은 확 줄어졌잖아요. 그동안 예. 많이 받았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보다는 2배를 내거든요. 요율이 훨씬 예, 높아요. 요율이 2배를 내요. 아.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9%인데 4.5%인데 4.5% 그럼 9%잖아요. 네, 우리는 네. 18%를 낸단 말이에요. 18%.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타는 게 맞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타기는 왜냐면 옛날에 그 기본급이 낮았기 때문에. 근데 이후 세대가 이제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예. 그거에 대한 논란은 별로 없을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그건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복지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거는 누구는 많이만 받고 나는 적게 받으니까 너들 내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만큼 올려서, 높여가지고 예, 예.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게 예, 맞지. 예, 예. 그걸 끌어내고 하향 평준화 가는 거는 그건 선진국으로서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여담으로 하나 드렸고, 아무튼 오늘 지하철 요금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 뭐 답은 어느 정도 해법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연령은 당연히 좀 올려가고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을 별도로 스크린하는 차원에서 안전망을 만들어내자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마도 나라 정책도 또 지방 정부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렇게 가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이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서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 미리 좀 주시고 그래서 우리 정책하는 사람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회장님 저쪽 보시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